65살 다시는 가슴이 두근거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은 봄날처럼 다시 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 전 제가 65세 때 겪었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사랑 같은 건 끝이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다 가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1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사랑이나 설렘 같은 건 잊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65이라는 나이에 저는 다시 봄을 만났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기다려지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나눈 대화를 되새기고 그런 마음이 다시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 나이 들어서도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또는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봄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늦은 봄일수록 더 따뜻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지금 67세입니다. 2년 전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그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따뜻했던 봄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남편은 50세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49세였고 아들은 막 군대를 제대한 23이었어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남편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대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덮쳤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3시간 후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보낸 3일은 악몽 같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남편을 잃은 후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매일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밤이 되면 혼자 누운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특히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를 볼 때마다 울었고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다가 울고 TV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야구 중계가 나오면 또 울었어요. 아들도 힘들어했어요. 갓 제대한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저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취업 준비를 해야 했고 친구들도 만나야 했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50세라는 나이는 참 애매한 나이더라고요. 젊지도 않고 완전히 늙지도 않은 그런 나이. 다시 취직을 하자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냥 집에만 있자니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3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뭐라도 해야겠다고. 이렇게 눈물만 흘리며 살 수는 없다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빵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빵 굽는 걸 좋아했거든요. 남편 생전에 취미로 베이킹을 배웠는데 집에서 빵을 구우면 남편과 아들이 맛있다고 먹어줬어요.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래, 빵집을 해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나이도 있는데 무슨 장사를 시작해. 힘들기만 하고 남는 것도 없어. 하지만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남편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는 얻을 수 있었고 적어도 뭔가를 하면서 사는 게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오븐 하나, 작업대 하나, 진열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간판도 소박하게 정인에 빵집이라고만 달았어요. 첫 달은 정말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에 빵 몇 개 팔리면 다행이었죠. 밤마다 걱정했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성껏 만든 빵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던 단골 손님이 점점 늘어났고 3개월쯤 지나니까 아침마다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 파는 빵이랑 완전히 달라요. 재료가 정말 좋은 게 느껴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빵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는 게 제게는 큰 보람이었거든요. 빵집을 시작하고 나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집으로 가고 첫 번째 반죽을 시작하고 오븐을 예열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죠. 새벽에 빵 굽는 일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조용한 새벽 오븐에서 빵이 익어가는 냄새, 따뜻한 빵의 온기. 그런 것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7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열어요. 그러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죠.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 운동 나오셨다가 들르시는 할머니들, 아이들 등교시키고 오시는 엄마들. 사장님, 식빵 하나요. 크림빵 2개 주세요. 오늘 바게트 나왔어요.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손님들에게 빵을 건네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단조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집에 혼자 앉아서 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가게 안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김밥이나 도시락을 먹어요. 가끔 빵 한 조각과 우유로 때울 때도 있고요.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엄마들이 수다를 떨고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있구나. 나만 혼자네. 외롭다기보다는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 익숙해진 거죠. 이게 내 삶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손님이 좀 뜸해져요. 그때가 가장 한가한 시간이에요. 다음날 재료를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곤 했어요. 그 시간에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함께 늙어가면서 손주들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서 빨리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녁 7시쯤 되면 가게 문을 닫아요. 남은 빵들을 정리하고 계산을 하고 내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8시쯤 집에 돌아가요.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예요. 집에 가는 길은 늘 똑같아요. 같은 골목, 같은 가게들, 같은 가로등. 그 길을 걸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봐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네. 손님들도 잘 오시고 빵도 다 팔렸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을 열면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혼잣말을 해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말을 해요. 그래야 집이 조금이라도 덜 적막하게 느껴지거든요.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켜요.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지만 사실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나는 게 좋아서 틀어놓는 거죠. 집 안이 너무 조용하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어요. 침대에 누우면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린다는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렇게 잠들고 다음날 아침 5시 알람이 울리면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빵집은 일요일에만 쉬는데 그날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그게 전부예요. 가끔 아들네 집에 가기도 해요.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손주들도 보고 그럴 때는 잠시나마 가족이 있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아들네도 바쁘고 며느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예요. 조용한 집, 텅 빈 거실, 혼자 누울 침대. 일요일 저녁은 유난히 더 외롭게 느껴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요. 저처럼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인데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계세요. 영자는 저처럼 혼자 살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들 키우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출가해서 혼자 사시죠. 순이는 남편이 계시지만 남편이 술을 좋아하셔서 늘 갈등이 있어요. 미숙이는 아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주로 자식 자랑, 며느리 불평, 건강 이야기. 뭐 그런 거예요. 정희야, 요즘 빵집은 어때? 장사 잘 돼? 그럭저럭 괜찮아.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오시니까. 그래도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 나이도 있는데. 힘들긴 하지. 근데 뭐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아. 순이야, 남편은 요즘 어때? 에이, 똑같지 뭐.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코 골며 자고. 그래도 옆에 있잖아. 나처럼 혼자 사는 것보단 나아. 뭐가 나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하는 말이 비슷해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러게 벌써 60이 넘었는데 시간 참 빠르지?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사는 건가 싶어. 뭐 어쩌겠어. 그냥 건강하게만 살다 가면 다행이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맞아, 이게 우리 나이의 삶이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그냥 하루하루 잘 버티는 게 목표야. 65세가 되던 해 봄 우리는 또 모였어요. 그때 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옆집 할머니가 재혼하셨대. 70세에. 정말? 70세에 재혼을? 응, 남편 돌아가시고 10년 만에.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랑. 그 나이에도 그런 용기가 있네. 그때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에이,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그러게,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기만 하지. 저도 거기에 동의했어요. 맞아.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건 우스꽝스러워 보일 거야. 그런데 그때 미숙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떨까? 가슴이 설레면 어떨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다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이 나이에 누가 우리를 봐주겠어. 맞아.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나이도 없이. 자식들도 부끄러워할 거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적인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 나이에는 사랑이란 게 없는 걸까?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젊은이들 얘기지. 나는 그냥 빵이나 잘 만들고 조용히 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운명이란 건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5월 어느 날 제 빵집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67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하셨어요. 은발의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온화한 인상. 안녕하세요. 식빵 하나 주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하셨어요. 네, 잠시만요. 저는 평소처럼 식빵을 꺼내서 포장했어요. 돈을 받으면서 무심코 봤는데 그분이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빵 냄새가 정말 좋네요. 멀리서도 냄새가 나서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 구워서 신선해요. 그럼 내일도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의 바른 분이시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 날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말을 더 건넸어요. 사장님, 여기 빵이 정말 맛있네요. 이 동네에 이런 빵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오래 하셨나 봐요. 네, 한 12년쯤 되었어요. 그럼 단골 손님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감사하게도 꾸준히 찾아주세요. 그럴만해요. 빵이 이렇게 맛있으면요. 저도 이제 단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눈 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그분은 빵을 사실 때마다 한마디씩 더 건네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출근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요즘 손님 많으신 것 같아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들이었지만 왜인지 저는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거든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듣기 좋은 목소리였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데 카드에 박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상철 씨라고 하시는군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네, 박상철입니다. 사장님 성함은? 저는 정희예요. 김정희. 아, 정희 씨. 반갑습니다. 상철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악수를 해보는 거라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름을 불러가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짧은 인사말 뿐이었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오늘은 무슨 빵 드실래요? 오늘은 크림빵이 먹고 싶은데 나왔나요? 크림빵은 오후 2시쯤에 나와요. 아침에는 식빵이랑 단팥빵밖에 없어요. 그럼 단팥빵 하나 주세요. 저 단팥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단팥을 좋아해요. 그래서 단팥빵은 특히 정성껏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나 봐요. 팥이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직접 팥을 삶아서 만들거든요. 시판 팥황금은 너무 달아서 안 써요. 역시 그래서 맛이 다르군요. 정희 씨 손맛이 느껴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작은 즐거움이 되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오늘도 상철 씨가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상철 씨는 제 빵집의 완전한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다양한 빵을 사가시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고. 그런데 이상한 건 저도 모르게 상철 씨가 오실 시간이 되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시 20분쯤 되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7시 30분이 가까워지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앞치마를 가다듬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오늘은 어떤 빵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빵을 더 예쁘게 진열하고 가게 안을 더 깨끗이 정리하고 65세의 나이에 저는 마치 20대 처녀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제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그냥 좋은 손님일 뿐이야. 대화가 잘 통하는 손님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느 날 상철 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셨어요. 8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셔서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아프신 건 아닐까? 8시 15분쯤 상철 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셨어요. 정희 씨, 죄송해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 늦었어요. 괜찮아요.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나이가 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정희 씨도 정기 검진 받으세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요. 잘하시네요. 건강해야 이렇게 맛있는 빵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문득 상철 씨가 걱정되어서 늦게 온 것에 안도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왜 나는 손님 한 분이 늦게 온 것에 이렇게 안도하는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상철 씨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65세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좋은 분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6월이 되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빵집도 더 바빠지는 계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빵집에서 작은 베이킹 클래스를 열어보자고. 요즘 동네 주민분들이 베이킹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빵을 사러 오시면서 어떻게 만드세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간단한 빵 만들기 클래스를 열기로 한 거예요. 동네 게시판과 가게 앞에 공고를 붙였더니 일주일 만에 6명이 신청하셨어요. 대부분 40-50대 주부분들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바로 상철 씨였어요. 상철 씨가 신청서를 들고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상철 씨도 베이킹을 배우고 싶으세요? 네, 사실 혼자 살다 보니 직접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상철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가 만드는 빵이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나이에 얼굴이 빨개지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혼자 사시는군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를 10년 전에 보냈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상철 씨도 저처럼 혼자 사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첫 수업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떨렸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옷을 입을까 1시간 넘게 고민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다듬고 거울을 보며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65살이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때 이미 저는 상철 씨에게 마음이 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저녁 7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6명의 수강생 중 상철 씨는 유일한 남자 수강생이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들 베이킹 경험이 조금씩 있으셨는데 상철 씨는 정말 처음이셨어요.
오늘은 가장 기본인 식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식빵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기본이 되거든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선 밀가루와 이스트, 설탕, 소금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반죽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각자 재료를 섞기 시작했어요. 상철 씨는 정말 서투르셨어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셔서 반죽이 퍽퍽해지고 물을 한꺼번에 부으셔서 흥건해지고, 상철 씨 물은 조금씩 부으셔야 해요. 한꺼번에 부으면 농도 조절이 안 돼요. 제가 옆에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어렵네요. 상철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상철 씨 옆에 서서 함께 반죽을 시작했어요. 반죽은 이렇게 힘을 주셔야 해요. 손바닥으로 눌렀다가 접고 다시 눌렀다가 접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상철 씨가 따라 하시는데 아직도 힘이 부족해 보였어요. 좀 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저는 상철 씨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어서 함께 반죽을 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상철 씨도 들으실까 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상철 씨의 따뜻한 손, 그리고 옆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체온. 1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어요. 남편 외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희 씨. 상철 씨도 조금 당황하신 듯 했지만 진지하게 배우셨어요. 저는 얼른 손을 떼고 다른 수강생들에게로 갔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65살이 이럴 수가 있나? 수업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반죽을 만들고 1차 발효를 시키고 모양을 잡고 2차 발효를 시키고 오븐에 굽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저는 자꾸만 상철 씨 쪽을 보게 되었어요. 상철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서툴렀지만 진지하게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가끔 실수를 하시면 당황해 하시면서도 금방 웃으며 다시 시도하시고, 드디어 빵이 다 구워졌어요. 각자 만든 빵을 꺼내는 순간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어요. 직접 만든 빵이라 그런지 다들 뿌듯해 하셨어요. 상철 씨의 빵은 모양이 좀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제법 먹음직스러웠어요. 첫 수업치고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제가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정희 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이게 제가 만든 빵이라니 신기하네요. 상철 씨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직접 만든 빵은 더 맛있을 거예요. 네,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수업도 기대되고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상철 씨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할게요. 상철 씨는 그냥 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서툴렀으니 정리는 도와야죠.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작업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그렇게 30분쯤 정리를 했어요. 말없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다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정희 씨. 상철 씨도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그럼 저는 이만. 상철 씨가 나가려다가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수업도 끝났으니까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가도 될까? 이 나이의 남자분과 차를 마신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좋아요.
저는 결국 그렇게 답했어요. 빵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찻집에 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곳이었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뭐 드실래요? 상철 씨가 물으셨어요. 저는 캐모마일 차로 할게요. 저는 페퍼민트로 주세요. 상철 씨가 주문하셨어요. 차가 나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 어색해지더라고요. 수업 중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둘이서 마주 앉으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오랜만이라 새로웠어요. 상철 씨는 평소에 뭐 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작년에 퇴직했어요. 35년간 회사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죠. 그러셨군요. 그럼 요즘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그냥 집에 있거나 산책하거나 가끔 친구들 만나고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상철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심심했어요. 35년 동안 매일 출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남편 떠나보내고 처음 몇 년은 그랬어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정희 씨도 혼자 계시는군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15년째예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서 정신없이 보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뭐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상철 씨의 아내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투병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지켜보는 것도 고통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했어요. 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갑작스러워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어요.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어느 게 더 힘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든 천천히든 떠나보내는 건 다 힘든 일이니까요. 맞아요.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공감의 침묵이었어요. 근데 정희 씨, 빵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상철 씨가 분위기를 바꾸며 물으셨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3년쯤 지났을 때요.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아니요, 처음 몇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많이 했죠. 근데 정성껏 만들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장사 잘 되시잖아요. 매일 아침 줄 서는 거 봤어요. 감사하게도요. 12년 하면서 단골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12년.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상철 씨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정체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35년간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상철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저도 한참 걸렸어요. 정희 씨처럼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베이킹 클래스 오신 것도 용기잖아요. 남자분이 베이킹 배우러 오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희 씨가 가르쳐 주시니까 배우고 싶었어요. 상철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또 뜨거워졌어요.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열심히 배우시면 금방 늘으실 거예요.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상철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봐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살다 보면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가끔 친구들 만나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고. 저도 똑같아요. 동네 친구들 가끔 만나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상철 씨와 나눈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따뜻한 목소리, 진지한 표정, 이해하는 눈빛. 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일 뿐이야. 65세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상철 씨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베이킹 클래스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열렸어요. 그리고 상철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빵을 사러 오셨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9번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수업이 거듭될수록 상철 씨의 실력도 늘고 우리 사이도 더 가까워졌어요. 수업 후에 정리를 도와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정리가 끝나면 찻집에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찻집에서 우리는 빵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의 꿈, 가족 이야기, 후회되는 일들, 앞으로의 계획. 정희 씨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상철 씨가 어느 날 물으셨어요. 저요. 사실 특별한 꿈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꿈이었죠. 그때는 여자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그 꿈은 이루신 거네요. 반만요. 결혼은 했지만 너무 일찍 혼자가 됐으니까요. 상철 씨는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소설을 쓰고 싶었죠. 정말요? 그럼 왜 안 하셨어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 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쓰시면 되죠. 그럴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저도 52세에 빵집 시작했는데 뭐. 상철 씨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정희 씨 말 듣고 보니 용기가 나네요. 한번 시작해보세요. 뭐든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상철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15년 만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거였거든요. 어느 날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정희 씨,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누구든 혼자 살면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외로워요.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게 문 닫고 집에 갈 때가 제일 쓸쓸해요. 정희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게는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요즘은 정희 씨를 만날 생각에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상철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걸까? 저도 상철 씨를 만나는 게 즐거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나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와 상철 씨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상철 씨가 빵집에 오는 것도 그렇고 저녁에 함께 찻집에 가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친구 영자가 빵집에 들렀다가 상철 씨와 마주쳤어요. 그때 마침 상철 씨가 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영자가 나간 후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아까 그 남자분이 누구야? 아, 그냥 단골 손님이야. 베이킹 클래스도 듣고 계시고. 근데 너 얼굴이 완전 빨개지더라.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말을 끊었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뭔가 있는 거 맞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좋은 손님일 뿐이야. 에이, 나한테 숨기지 마. 우리 몇 년 친군데 내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부끄러운 일인가? 65세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며칠 후 영자가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빵집에 왔어요. 순이와 미숙이도 함께였어요. 정희야, 우리 오늘 너네 집에서 빵 사 먹으면서 수다 떨자. 그들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는데 점차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희야, 요즘 남자 손님 있다며? 순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응. 단골 손님 한 분 계셔. 단골 손님? 매일 오신다며? 그리고 베이킹 클래스도 듣고? 미숙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응, 베이킹 배우고 싶어 하셔서. 남자가 베이킹을? 정희야, 그게 다 핑계인 거 몰라?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핑계? 그 남자분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일 뿐이야. 정희야, 우리 앞에서 솔직해져도 돼. 우리는 내 친구잖아. 미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좋긴 한데 이게 사랑인지 뭔지. 오, 드디어 인정하네. 영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친구들아, 나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65세에 무슨 연애야? 그러자 세 친구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야, 왜 이상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순이가 말했어요. 맞아. 오히려 이 나이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야. 미숙이가 동의했어요. 정희야, 너 15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이제 좋은 분 만났으면 행복하게 지내야지. 영자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누가 뭐래? 내 인생인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 따라가.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정말 이 감정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걸까? 친구들과의 대화 이후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인정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특히 베이킹 클래스 날이 되면 더 그랬어요. 상철 씨를 보면 가슴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상철 씨가 평소처럼 찻집에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바로 집에 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상철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상철 씨 기분 상하셨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라도 거리를 둬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상철 씨는 오시지 않았어요. 7시 30분이 지나고 8시가 되어도 저는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어제 거절해서 기분 나쁘셨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오후가 되어서야 상철 씨가 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어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병원 가느라 아침에 못 왔어요. 아, 병원.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정희 씨,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갑자기 피곤하다고 하셔서 제가 혹시 부담스러우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상철 씨가 제 마음을 눈치채신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정말 피곤해서 그랬어요. 요즘 가게 일이 좀 바빠서.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봐 걱정했어요. 전혀요. 상철 씨 오시면 저도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철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는 정희 씨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했어요. 저도요. 상철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고백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친구로 지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11월 말 올해 첫눈이 내렸어요. 아침부터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첫눈이 오는 날이면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은 베이킹 클래스가 있는 목요일이었어요. 오전부터 계속 눈이 내려서 저녁이 되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수업 시작 30분 전 상철 씨가 일찍 오셨어요. 눈을 맞으며 오신 그분의 어깨며 모자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상철 씨가 눈을 털며 말씀하셨어요. 올해 첫눈이에요. 예쁘죠?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 예쁘네요. 근데 상철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오늘 수업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수업 시간 내내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상철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계속 생각했거든요. 상철 씨도 평소보다 조용하셨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떠난 후 우리 둘만 남았어요. 상철 씨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쿠키들이 들어있었어요. 하트 모양, 별 모양, 꽃 모양. 정성스럽게 만든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거 상철 씨가 만드신 거예요? 네, 집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정희 씨께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감동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쿠키 하나하나에 상철 씨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정희 씨,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 베이킹 클래스에 온 이유는 빵을 배우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희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정희 씨를 더 알고 싶었고 정희 씨 곁에 있고 싶었어요. 상철 씨, 이 빵집에 매일 오는 이유도 사실은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하얗게 쌓이는 눈이 보였어요. 저는 정희 씨를 좋아합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상철 씨를 좋아해요. 상철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사실 오래전부터요. 근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67세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1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따뜻한 손. 그리고 그 손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 정희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밤 저는 첫눈을 맞으며 집에 돌아갔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 마음이 빛나고 있었던 거겠죠. 65세에 저는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상철 씨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빵을 만들 때도 더 정성스럽게 만들게 되었고, 가게를 정리할 때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상철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빵집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제 연인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 빵은 뭐가 맛있어요? 상철 씨가 물으시면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오늘은 크림빵이 특히 잘 나왔어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그럼요. 당신이 만든 건 다 맛있으니까요. 그런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보면 그냥 친한 사이처럼 보였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특별함을요. 베이킹 클래스도 더 즐거워졌어요. 상철 씨의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혼자서도 제법 괜찮은 빵을 만드셨어요. 상철 씨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진짜 제자다워요. 선생님 덕분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선생님보다는 친구가 낫지 않을까요? 제가 살짝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친구요? 저는 당신을 친구보다 더. 상철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업 후에는 항상 함께 찻집에 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주변을 계속 살폈지만 점차 당당해졌어요.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찻집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글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상철 씨는요? 저는 당신과 함께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여행이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 더 가야죠.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이제는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럼 봄에 제주도 가요.
벚꽃 필 때 제가 말했어요. 좋아요. 약속해요. 우리는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어요. 65세와 67세가 손가락을 걸며 약속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정인애가 남자친구 생겼대. 65세에 무슨 남자친구야. 창피하지도 않나. 나이도 없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이 나이에 사랑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남자분이랑 가까이 지내신다며요? 그게. 저는 당황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네, 엄마 15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제 좋은 분 만나셨으면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걱정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다니. 고마워 아들. 며느리도 한번 뵙고 싶대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분도 같이요. 아들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들도 응원해 줬어요. 영자, 순이, 미숙이 모두 우리 관계를 축하해 줬어요. 정이야,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우리도 부러워.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하게 살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런 응원 덕분에 저는 점점 당당해졌어요. 맞아,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상철 씨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대요.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무슨 연애냐고 했지만 상철 씨는 당당하게 말씀하셨대요.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면 안 되나? 나도 행복하고 싶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변의 시선을 극복해 나갔어요. 쉽지 않았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12월이 되면서 우리에게 작은 시련이 찾아왔어요. 동네 몇몇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마트에서 아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희 씨, 요즘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며요? 나이 생각 좀 하시지. 손주도 있는 나이에.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상철 씨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상철 씨가 바로 집으로 오셨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상철 씨. 제 때문에 상철 씨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행복한 거잖아요. 하지만 정희 씨, 우리 그만둘래요? 상철 씨가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들 눈치 보느라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상철 씨가 얼마나 저를 생각하시는지를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상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요. 정말요? 네,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우리가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가기 전에 동네 공원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 초였죠. 정희 씨, 오늘 벚꽃 보러 갈래요?
상철 씨가 제안하셨어요. 좋아요. 오늘 일요일이라 가게도 쉬는 날이고요.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갔어요.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든 것 같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면서 눈처럼 흩날렸죠.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같은 노부부들. 모두가 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희 씨 여기 앉아요. 상철 씨가 벤치 하나를 찾아서 앉으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벚꽃을 바라봤어요. 벚꽃잎이 떨어져서 우리 어깨에 머리에 살포시 앉았어요. 정희 씨,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와 만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정말 그렇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이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상철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그 공허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희 씨, 상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67세에 받는 프러포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상철 씨,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어요. 저도 상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제 청혼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네, 받아요. 저는 웃으며 울었어요. 상철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1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포옹.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를 쳐줬어요. 젊은 커플도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도 다른 노부부들도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줬어요. 우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축하드려요. 참 보기 좋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우리의 봄은 이제 시작이에요. 상철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저도 환하게 웃었어요. 프러포즈를 받은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론 화려한 결혼식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로 하기로 했죠. 아들과 상철 씨의 딸을 만나서 우리의 결정을 알렸어요. 두 자녀 모두 흔쾌히 찬성해줬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상철 씨의 딸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정말 기쁩니다.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5월 중순 작은 식당에서 가족들만 모여 결혼식을 올렸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한복을 입고 예식장 대신 우리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요. 간단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들과 딸이 축사를 해주고 손주들이 꽃다발을 전해주고 친구들이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정희 씨, 아니 이제는 아내라고 불러야겠네요. 상철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집으로 갔어요. 상철 씨 집도 아니고 제 집도 아닌 우리가 함께 고른 작은 아파트였어요. 자, 이제 우리 집이에요. 상철 씨가 문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상철 씨가 쓰실 작은 서재를 만들어 놨어요. 상철 씨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던 소설 쓰기를 위해서요. 정말 여기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상철 씨가 서재를 보며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고마워요, 정희 씨. 아니, 여보. 여보라니.
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67세에 재혼을 하다니. 저도요. 65세에 다시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후회는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결혼 후 빵집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상철 씨가 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빵집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여보, 오늘 반죽은 제가 할게요. 상철 씨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6개월 동안 배웠는데요. 상철 씨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반죽도 하시고 빵도 굽고 손님들도 응대하시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지셨어요.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사장님, 남편분이 같이 하시네요. 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보기 좋아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거. 감사합니다. 상철 씨가 오시면서 빵집에 활기가 더 생겼어요. 남자 손님들도 늘어났고 상철 씨가 만드신 새로운 메뉴도 인기가 좋았어요. 여보, 오늘 크림빵이 완판됐어요. 상철 씨가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매일 쌓여갔어요. 저녁이 되면 함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여보. 상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보도요.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요. 내일은 뭐 만들까요? 식빵이랑 단팥빵 그리고 크림빵. 좋아요. 제가 단팥빵은 맡을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15년 동안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둘이서 하니까요. 6월 초 우리는 약속했던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이라고 하기엔 우리 나이가 많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초록 들판, 싱그러운 공기. 모든 게 신선했어요. 여보, 받아봐요. 정말 예쁘죠? 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당신이 더 예뻐요. 상철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저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여보,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상철 씨가 물으셨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당신과 함께 빵집하고 가끔 이렇게 여행도 가고. 저도요. 그리고 소설도 쓰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요? 네, 65세의 사랑에 빠진 이야기.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꼭 써봐요. 네,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에이, 창피해. 우리는 웃으며 걸었어요. 해변가에는 우리만 있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그리고 우리의 웃음소리.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보, 행복해요. 상철 씨가 물으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상철 씨는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제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100세까지 함께 해요.
100세요? 네, 아직 30년 넘게 남았잖아요. 우리는 웃었어요. 65세와 67세가 100세까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진심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예전에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던 분들도 이제는 축하해 주셨어요. 정희 씨 결혼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러워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특히 마트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나이도 없이 라고 하셨던 분이요. 정희 씨, 저번에 제가 심한 말을 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저도 부러웠어요. 이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고마워요, 정희 씨. 당신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기분이 좋네요. 우리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빵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도 혼자 사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맞아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66세, 상철 씨는 68세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빵집을 운영하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상철 씨는 약속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에요. 제목은 늦은 봄이에요. 여보, 오늘 3장까지 썼어요. 상철 씨가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읽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당신이 주인공인데요. 저는 상철 씨가 쓰신 소설을 읽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정말 잘 썼어요. 감동적이에요. 정말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꼭 완성해요. 그리고 출판해봐요.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베이킹 클래스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상철 씨와 제가 함께 가르치죠. 부부가 함께 가르치는 베이킹 클래스라고 소문이 나서 수강생도 더 늘었어요. 오늘은 단팥빵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남편이 특히 잘 만들어요. 제가 소개했어요. A 아내가 더 잘 만들어요. 상철 씨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강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의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저녁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찻집에 가요. 이제는 우리 찻집이라고 부를 만큼 자주 가는 곳이에요. 여보, 우리 만난 지 1년 반이 됐네요. 상철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이 1년 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상철 씨를 만나기 전에 삶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또 한 해의 봄이 온 거예요. 여보, 봄이 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의 봄은 계속되고 있어요. 상철 씨가 답하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봄은 계속되고 있어요. 65세에 시작된 봄이지만 그래서 더 따뜻하고 소중한 봄이에요.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상철 씨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함께 빵집을 운영하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어때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달라요. 더 깊고 더 따뜻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상철 씨가 쓰신 소설 늦은 봄은 작년에 출판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읽고 감동받으셨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좋아하는 분에게 고백했어요. 이 책 덕분에 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계절처럼 다시 찾아옵니다. 늦은 봄이었지만 그래서 더 따뜻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가슴이 뛸 수 있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용기를 내보세요. 저도 65세에 그 용기를 냈고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봄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봄이 곧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